열심히 지금 최고위원 경선을 달리고 계시는 한준호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힘드시죠? 요즘 막 이렇게 일정 소화하시느라고.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당내 선거이긴 예. 하지만 이번 제도가 바뀌면서 당원 주권 시대로 넘어왔는데 예. 호소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 사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크게 늘다 맞습니다. 보니까 조금 그 힘도 좀 들고 근데 재밌어요. 사실 그러세요? 다녀 네. 보면은 사람들 만나는 거에서 힘도 좀 받고 예. 목도 좀 쉬긴 했지만은 네. 연설하면서 약간씩 성장하는 것도 좀 느껴지고 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1차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네네. 초반에 약간 이제 한준호 의원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충남, 경남, 부산, 울산 이쪽을 돌면서 네네.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제주에서 시작해서 5위로 네. 시작을 해서 예,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여기를 이제 6위로 마감을 해서 맞습니다. 종합순위 6위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예. 다들 그 순위에 놀라시는 거예요. 어, 한 의원은 당연히 예. 한 3, 4위권에 그러니까 그 정도 안착될 줄 거라고 알았는데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래서 예. 누구 찍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한 의원 잘 될 줄 알고 다른 다른 사람한테 사람한테요? 표를 줬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읍소 예.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러다 저 정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큰일 납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는 한준호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두 개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우리 당내에 언론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그리 많지 않은데 네. 특히 최고위원 후보 중엔 저밖에 없는데 저를 꼭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읍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게 이준숙 청문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옆에서 같이 그렇죠. 있으셨잖아요. 128일간 네. 수행실장으로 수행실장을 전국을 다녔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때는 또 마스크를 썼던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예. 네. 지금 이제 시간도 한 2년여 정도 지나고 지났죠. 나니까, 근데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128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행실장을 하시면서 보신 이재명 네. 대표는 어떤 분이셨어요? 원래 이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예. 사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냉철한 일반적으로. 사람, 예. 뭐 그다음에 실용주의, 예.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떠오를 네. 텐데, 저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수행실장 처음 제안하셨을 때 선뜻 이렇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남국 의원이나 주변에 네, 친한 그랬었죠. 의원님들이 하시는 네, 게 맞아요. 좋지 제가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의원들께서 많이 추천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추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주변에 같이 다니면서 좀 신뢰가 가는 사람이 다녀야 되고 예. 언론을 좀 이해를 하는 사람이 그렇죠. 가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입이 좀 무거운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 한준호가 제일 적임자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수행을 하면서는 굉장히 좀 긴장이 됐었어요. 그러셨군요. 이 상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모시지? 음. 라고 했는데 한 일정 기간 한 달 정도 이렇게 호흡을 맞출 땐 예.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딱 사무적이었어요. 굉장히 아, 사무적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한번 중간에 산을 한번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제 사모님하고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힘드니까 사모님께 예. 전화해서 예. 자질구레한 것도 이렇게 힘들다. 어. 그 사모님이 또 달래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간적이다. 근데 그 뒤로는 가끔 저한테 농담도 하시고 네. 뭐 정치에 대한 제 견해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사안에 대한 견해도 물어보시고 하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좀 말이 길었지만 네. 이재명만큼은 정말 인간적이고 본인의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삶을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만드는 데 있고 거기에 있어서 권력보다는 권한을 이용해 네. 국민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데 본인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예. 이재명 대표님 항상 뒤에서 예. 늘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써봤죠. 그러니까 수행실장을 할 정도면 신뢰감이라고 하는 건 뭐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수행실장으로 발탁을 했었고 그
10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교감하고 네네. 나누었던 정치적인 어떤 견해 이런 부분도 저는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최고위원 되신다면 이재명 대표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호흡을 잘 맞춰서 민주당에서 역할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흔히 말한 집행부 최고위원회는 네. 사기 민주정부로 가기 위한 네. 전초 단계다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네. 그리고 그 체제 아래서 사기 민주정부를 아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맡을 수 있는 잘하는 걸 해야 되니까요. 네. 언론만큼은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 싸우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9대1, 8대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중심을 잡아도 이쪽에 가 있을 텐데 이 기울기를 좀 맞춰주는 작업 네. 그리고 향후에 사기 민주정부 이후에 우리가 이 미디어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 옆에서 보조를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뭐 언론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또 여쭤볼 텐데 어쨌든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한준호라고 하는 두 정치적 동지는 같은 방향에서 가고 있고 두 분이 함께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럼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이 무거운 사람 이 네. 신뢰감을 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네. 정치적 동지 역할을 하지만 네. 어디 뭐 그게 이제 입이 무거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옆에 그러니까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를 정말 좋아하고 네. 그리고 대표께서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파리를 거의 안 해요. 안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대놓고 안 출마 하죠. 기자회견을 보고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저희는 이재명 대표를 뭐랄까 다른 분을 폄훼할 것 같아가지고 뭐, 조심스러운데 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대표가 잘 되는 걸 바라고 예. 그 대표하고 함께 가는 길에 늘 뒤에서 밀어드리고 싶은 사람들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다른 진로를 네. 모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큰 있죠. 차이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언론 개혁 얘기 또 하겠지만 한준호 의원이 갖고 있으니까 너무 점잖잖아요. 네네. 이게 뭐라 그래요? 선비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투쟁적 이미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하셨어요. 원희룡을 잡았던 실력과 김행을 내쫓았던 실력으로 한동훈을 잡겠다. 네네. 무슨 의미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을 기억해 보면 네, 우리 당을 조롱하고 네, 그랬었죠. 대표로 공격하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그거고 그게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메시지도 딱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이 굳이 한동훈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한동훈 당 대표하고 동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같은 네. 또 청주한 씨 아닙니까? 그러시군요. 같은 집안일 텐데 네, 대표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 없고 한동훈 정도의 메시지는 제가 잡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선비 같은 이미지 뭐 저는 전주 사람이니까 맞아요. 양반의 전주 도시에서 분이시죠. 태어나서 유교적인 집안에 태어났고 예, 말이 점잖은 것과 그리고 싸움이 점잖은 건 좀 네. 다른 문제입니다. 예, 저는 맞습니다. MBC의 6년차 아나운서일 때 노조 집행부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아나운서국을 부로 전락시키는 걸 방조했던 국장을 총회를 열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쫓아냈고 네, 그리고 이번엔 국회 들어와서 원희룡 잡았고 네. 김행을 쫓아냈고 예, 그래서 저희는 싸울 때 굉장히 치밀하게 싸웁니다. 칼이 예,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칼집에 맞아요. 들어있는 칼은 더 무서운 뺄 거죠. 때 예, 조금 더 신중하게 빼고 그렇습니다. 빼게 되면은 음흠. 상대를 반드시 제압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갖고 있는 거는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거가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내적인 강함이 있고 그것이 결국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뚝 부러지게 일한다 그럼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일을 하면서 실패한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예, 서울 양평고속도로 맞아요. 문제도 역시 그때도 뭐 마찬가지고 활약을 많이 하셨죠. 김행 장관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국토위 내에서도 예,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음, 저희 의원실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저희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과를 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원들이 이건 그냥 당원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냥 네네. 제가 당원들이 바라는 거죠. 네. 투샷을 원한다. 투샷. 네. 한준호 의원과
그다음에 한준호 한동훈. 이제 최고위원 되시면 한준호 네. 최고위원과 한동훈 네네. 이 두 사람이 좀 투사에 잡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제가 최고위원이 돼야 돼야 돼요. 되고 네,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꽤 높은 순위로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게 되면은 대표의 가장 가까이에서 한 3-4명 정도 안에 들어오는 그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네. 한동훈과 이제 샷이 잡힐 텐데 그러려면 제가 최소 3위 안에 들어가야 들어가야 됩니다.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채팅에 올라오신 분들이나 실시간 보시는 분들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응원도 좋고 표도 주고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네. 잘 부각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실제 그런 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하셔야 돼요. 이제 네.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셨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네. 이렇게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뭐 매불쇼도 나가고 네, 뭐 이러고 맞아요.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당 대표께서 대선 후보일 때 제가 모시면서 마지막 홍대에서 11시 59분에 네. 그 버스킹 하는 곳에 계단이 있는데 그곳에 앉아 있다가 끝나셨는데 제가 차창을 열고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시길래 모셔서 영광이었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 뒤에 만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때 그랬어요. 저는 한번 처음 약속드렸던 것처럼 한 발자국 뒤에서 모시겠다. 맞아요. 항상. 한 발짝 뒤에서 모시겠다. 그래서 저를 드러낼 수 있는 당직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또 초선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제 실력을 쌓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고 이렇게 저를 드러내거나 뭐 좀 뭐랄까요 인지도를 쌓는 데는 큰 맞아요. 관심이 좀 없긴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도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뭐 발언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드러나지 않지만 대표가 이제 뭐 만약 이재명 대표가 되시면 대표 뒤에서 끝까지 버텨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대표를 방어하려고 노력해주고 그게 결국 당을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네. 김민석 선배께도 그랬어요. 네. 선배가 대표 모시고 앞을 앞만 보고 달려라. 네. 뒤에서 오는 장애물은 내가 제거하겠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노조 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성과로 드러내기보다 그 성과를 알차게 끝내는 데 더 집중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런 부분들이 또 대표께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뭐 복심이 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임에는 분명하다는 거는 제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봐도 그렇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유권자분들이 많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한준호 의원이 요즘은 이제 조금 하긴 하시지만 그걸 잘 안 하시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친한데 친하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JPR도 하지 않은 데다가 네. 굳이 대표님과 뭐 그러니까 나 친하다고. 대표님하고 식사 언제 했어? 왜 그런 걸 언제 만났어? 이런 거 굳이 저희는 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식구하고 늘 밥 먹는데 오늘 아내하고 몇 시에 밥 먹어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잘 없는 분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언제 어떻고 뭐 저도 뭐 그 김팀장하고 친하다고 이거 저희 방송 팀장하고 친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